오늘 분석할 경기는 2월 11일 수요일 해외 축구, 국내 농구, 국내 배구 6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강원FC 대 상하이입니다. 강원은 4-4-2를 기반으로 투톱과 측면 자원의 동시 침투로 수비라인 간격을 지속적으로 벌리는 팀입니다. 김건희가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로 센터백을 묶어주고 김대원과 모재현이 빠른 스피드로 뒷공간을 공략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서민우의 전환 패스와 고영준의 하프 스페이스 전진 패스가 더해지며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속도전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운영이 특징입니다. 상하이 하이강은 4-2-3-1을 사용하며 가브리엘 지뉴, 마테우스 비탈 멜렌도를 중심으로 점유와 패스 완성도를 추구하는 팀입니다. 이선의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공격에 인원이 몰리면서 전환 수비 시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센터백과 풀백은 제공권은 강하지만 스피드 대응이 느려 빠른 침투를 상대로 뒷공간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이 경기는 느린 수비 라인을 상대로 한 강원의 스피드 공략이 핵심입니다. 강원은 김건희의 버팀을 기점으로 측면 침투와 전진 패스를 반복하며 상하이의 약점을 직접적으로 노릴 수 있습니다. 홈 경기 환경과 전술 상성까지 고려하면 강원이 주도권을 잡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울산FC 대 멜버시티입니다. 울산 HD는 4-3-3을 사용하며 허율, 에릭, 이동경이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습니다. 허율은 제공권에서는 강점이 있으나 지원이 끊기면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에릭과 이동경 역시 조직력 저하 속에 개인 기량이 단절되는 흐름입니다. 고승범 이슈와 이청용, 카라바, 이탈로 중원 구심점이 사라지며 전환 속도가 떨어졌고 센터백 조합의 신장 열세로 박스 안 공중볼 대응에서도 불안 요소가 두드러집니다. 멜버른 시티는 4-2-3-1을 바탕으로 카푸토를 중심에 둔 공격 구조를 갖춘 팀입니다. 카푸토는 포스트 플레이와 박스 안 마무리의 강점을 보이며 측면에서는 코엔과 풀백들이 폭을 넓혀 크로스와 컷백을 반복합니다. 우가르코비치가 후방에서 템포를 조율해 공격 전개가 안정적이고 피지컬과 공중볼 경쟁에서 강점을 지닌 구조라 상대 수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이 경기는 울산의 수비 불안과 멜버른 시티의 포스트 플레이 상성이 맞물린 매치업입니다. 울산은 중원 구심점 붕괴와 공중볼 약점이 동시에 드러난 상황인 반면 멜버른은 크로스와 세트피스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술 완성도와 피지컬 상성을 고려하면 멜버른 시티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 서울 SK 대 고양 소노입니다. 서울 SK는 최근 2연승을 기록하며 흐름은 유지하고 있지만 김낙현과 안영준의 이탈 공백이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격은 알빈 톨렌티노와 자밀 원희에게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원희가 골밑에서 중심을 잡고 톨렌티노가 외곽과 돌파로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만 로테이션 폭이 줄어들면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선택지가 단조로워지고 수비 로테이션에서도 체력 부담이 누적되는 모습입니다. 홈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접전 상황에서 변수 대응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고양 소노는 최근 3연승으로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정현이 외곽과 돌파에서 에이스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고 있고 네이던 나이트가 골밑 득점과 자유투로 안정적인 공격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케빈 캠바오까지 득점에 가세하며 공격 옵션이 다양해졌고 이제도의 복귀와 모츠카비추스 합류로 로테이션 깊이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경기력 기복이 줄어들며 공수 밸런스가 안정된 모습입니다. 서울 SK는 홈 이점은 있지만 핵심 이탈로 인해 원희와 톨렌티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고양 소노는 이정현을 중심으로 한 다득점 구조와 로테이션 안정감이 뚜렷합니다. 최근 흐름과 전력 균형을 고려하면 이 경기는 고양 소노가 경기 후반 주도권을 잡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신한은행 대 우리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시즌 3승에 그치며 전력 저하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홈에서는 10연패를 기록할 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고 최근 경기에서도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최희샘이 득점에서 분전하고 있으나 리바운드 열세와 상대 압박 수비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팀 공격이 자주 끊기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저하가 겹치며 득점 생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거두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단비가 공격과 리바운드에서 절대적인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직전 경기에서는 커리어 하이 득점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원정에서도 7승 5패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수비 집중력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신한은행보다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을 상대로 올 시즌 연속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신한은행은 홈에서도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반면 우리은행은 김단비를 중심으로 공수 밸런스가 안정된 상태입니다. 상대 전적과 최근 흐름, 전력 완성도를 종합하면 이 경기는 우리은행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5번째 경기 OK금융 대 한국전력입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홈에서 2연승을 기록하며 흐름이 좋습니다. 블로킹과 수비 집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전광인과 디미타르 디미트로프가 공격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차지환까지 고른 득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키키 세트 초반부터 리드를 잡고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이 좋아졌고 홈경기 성적도 11승 3패로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와 경기 완성도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에서 대한항공의 강한 서브의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졌습니다. 베논이 공격을 이끌고 있으나 나머지 공격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해 베논 의존도가 다시 높아진 모습입니다. 블로킹에서도 열세를 보이며 주도권을 내주는 경기가 잦고 원정 경기에서는 기복 있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갖춘 반면 한국전력은 리시브 불안과 공격 편중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과 홈원정 성적, 전력 완성도를 종합하면 OK저축은행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6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GS칼텍스는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실바가 공격의 중심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유서연과 레이나가 측면에서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기본적인 공격 밸런스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에서는 여전히 실바 의존도가 높고 세트별로 범실 관리에서 기복이 나타나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홈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상대 흐름을 끊지 못할 경우 접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2연승 과정에서 경기력이 눈에 띄게 살아났습니다. 조이가 공격 전반을 이끌고 있고 박은서와 박정아가 동시에 득점에 가세하며 공격 선택지가 넓어졌네요. 서브 공략과 블로킹 집중력이 동시에 올라오면서 상대 리시브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고 시마무라의 중앙 장악력과 세터 운용 안정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원정 성적은 아쉽지만 최근 경기 내용은 상승세입니다. GS칼텍스는 연승 흐름에도 불구하고 공격 편중과 범실 변수가 존재하는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서브와 블로킹을 앞세운 경기 주도력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최근 경기 흐름과 공격 밸런스를 고려하면 이 경기는 페퍼저축은행이 흐름을 잡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의 종합정리는 강원FC, 멜버시티 고양소노, 우리은행 OK페퍼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조합픽은 텔레그램과 가족방에서 공유 중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